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이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고요. 네,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의 이슈 정복하기. 오늘은 극동건설의 부도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짚어보고 추석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네, 노련한 트레이더죠.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을 정리하고 또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현재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유럽 발악제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던 코스피 지수는 전일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스페인의 호재가 부각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6% 상승하면서 1995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546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이어나가며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나가면서 520선이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86% 상승하면서 522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8억 원 매수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유입된 내고 물량이 환율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과 또 스페인의 우려 완화로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13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1.35% 상승하면서 13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LG화학도 1% 이상 상승하면서 3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21% 약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 이상 빠지면서 25만 1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강보합세 이어나가면서 23,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0.18%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에 띄는데요. 실적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도 1.3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CJN이 4% 이상 상승하면서 75,6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YG엔터테인먼트와 젠백스는 약 보합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 대형주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1.26% 상승하면서 28,1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2% 이상 오르면서 15만 8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웅진그룹주들이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코웨이가 14% 이상 빠지면서 하한가 달려가고 있고요. 웅진에너지 역시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과 웅진싱크비 역시 10% 이상 빠지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현재 경공이 8% 이상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추로시스 역시 4.53% 상승하면서 3,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원도 2% 이상의 흐름, 넥스트칩도 3%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테마주들이 안철수 후보가 고려대에 장하성 교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에 동반 급등세입니다. 현재 경공이 8% 이상 상승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정원 NCC가 13.11%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움 NC도 6% 이상 상승하면서 7,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에 안철수 테마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산업이 7.88% 상승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도 3% 이상 상승 흐름, 써니전자 4% 이상 상승하면서 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52% 상승하면서 상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27,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엔터기술이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들려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4.84% 하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호가에 힘입어 소리바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9.91% 상승하면서 3,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이 재정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군요. 관련 내용 또 향후 스페인의 구제금융 계획은 어떨지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스페인이 어저께 장 끝나고 유로존 장 끝나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에 사실 스페인 발표가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유로가 0.5% 정도 상승하는 거 봤을 때는 오늘 밤 유로존이 상당히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스페인이 그 경제계약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13년도를 미리 발표를 했죠.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400억 유로의 그 세출 감축안을 가지고 있고요. 6개월간의 경제개혁을 통해서 이제 43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가 말하기에 이것은 이제 그 위기 때 지난번 국채금리가 10년물이 7% 오갔을 때 그때 이제 예산안이지만 위기를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내용을 보면은 그 세금 인상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예산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로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이 올해는 6.3%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4.5%를 낮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죠. 스페인에서 그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가 좋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는 그 바클레이지에서 19일 정도 전에 유로 정상회담 있을 때쯤 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좀 더 이른 시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지금 은행들을 한 6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테스트에서 만약에 예상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구제금융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그 스페인의 재정 지출 감축안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 시장에 좀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화의 상승인데 유로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유로존은 어제에 이어 어제는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은 좀 더 큰 폭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증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일지요? 예, 어저께 중국이 그 2008년 이래로는 유동성을 가장 크게 시장에 이제 풀었죠. 3,650억 위안. 그러니까
달러는 579억 달러죠. 사실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국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이것은 이제 향후 이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시장에서는 이제 4조 위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그 3,650억 위안은 미국의 그 3차 강제호환에 한 달치도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한 달치가 400억 달러씩 MBS 모기지 채권을 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하면 한 850억 불 정도 되니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낀 것은 중국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기준율 인하나 제준율 인하나 기준금리 인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경기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기대치를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스페인 장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중국의 경기부양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시장들이 그동안 그 유로존이나 미국에 비해서 뒤처졌었는데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한 2주간 쉬죠. 그 영향이 있어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정책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중국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된다면 아시아 시장은 아마도 그동안 뒤처졌던 부분을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선물에서는 한 6천 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 외국인이 한 340억 현물을 사고 선물에서 한 890개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6천 개는 신규 매수입니다. 매도로 쳐놨던 걸 환매한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단 상방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부분이 맞다면 이 이후에 주가는 좀 상승이 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국내장 한 2080 정도 가야 1차적으로 그 저점 대비로 목표치를 완성하거든요. 그걸 본다면 지금 1994포인트니까 90포인트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그 매매 동향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일단 연휴를 앞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말 그리고 분기말 이제 거래일도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뭐 전기전자 업종에 530억을 집중해서 사고 있고요. 나머지를 운수장비 업종을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매수 규모는 전기전자 업종 530억보다 좀 줄어든 337억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93억, 지금 312억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오늘도 투신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좀 판매 물량이 있는지 이런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14억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물량도 일단 국가 쪽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 100억 정도 좀 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거래는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82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51억, 기관이 21억 털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예요. 일단 1.5%대 뭐 UBS,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유럽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밤사이 또 스페인 재정위기가 약화되는 모습에 아무래도 또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정고점이 올해 5월 2일 141만 8천 원이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이고, 어제 강했던 정유업종 그리고 막판 들어서 올랐던 철강업종이나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이 오늘 약세인데요. 중국이 결국에는 부양책을 중추절 이후나 아니면 중추절 중에 쓰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어제 흘러가면서 그런 업종들이 어제 미리 좀 땡긴 것도 있었고요. 밤사이 또 유가도 WTI도 다시 또 2%대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오늘 중국 시장 10시 반 개장 이후 흐름이 결국엔 역시 어제 올렸던 업종들의 흐름을 다시 또 판가름할 거라고 보이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일단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수급적인 상황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은요, 어제 1,300억 정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어제 기아차를 한 900억 정도, 1,000억 정도 이제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아차를 판 물량, 그리고 NC소프트를 한 300억 정도 실적 부담에 따라서 판 물량, 그 물량을 빼고선 다른 업종은 다 샀습니다. 어제도 판 거 같니? 뭐 현물, 우리가 뭘 팔았겠니? 이렇게 좀 비꼬는 좀 말투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해서 또 공매도라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 방향은 매수 쪽의 방향이 맞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종잡을 수 없는 증시 방향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2000선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시장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번복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수수료만 나가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기간은 연휴 기간도 앞두고 무슨 매수냐 매도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가 무렵에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게 가장 좀 오늘은 맞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 임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요. 스페인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 그러니까 내년에 목표를 6.3%에서 4.5%로 상당히 많이 낮추겠다는 경제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스페인의 6개 은행, 큰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물론 다 통과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GDP 대비 거의 2%대 이상 감축을 하겠다는 거는요. 구제금융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우호적으로 스페인의 우려감이 다시 약화되는 소식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제 중국이 2.6%, 장중에 3%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결국에는 2,000선을 바닥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어떤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유동성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닌가 이런 뉴스 플로우가 결국엔 증시를 바닥에서 올리겠다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제 나온 중국 소식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들의 기업 실적이 국내 기업들의 전차군다 말고 정유학이나 이런 업종들처럼 악화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사상 최대의 역 RP 매매라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000선을 하회했었고요. 어제 그래서 몇 가지 증시 안전 대책이 나왔죠. 일부 우리나라처럼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 차스닥 상장사 일부 대주주가요. 어떤 락업 이제 물량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연장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물량 부담 완화 소식이 퍼졌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9개 기관에 보험자금 위탁관리 권한 여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험사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규모로 펀드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일단 규모가 들어오는 게 1조 1조 6,500조 위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 증시로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게 중국의 부양책은 아닙니다. 사실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4대 임무를 국무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좀 혼란국이긴 하지만 증시 안정을 통해서
민간에 소비한 필요한 자금을 유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역 RP 매매라는 거는 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하게 만들면서 어쨌든 자금의 흐름을 유동성이 끊기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중추절 이후에 경기 부양 관련한 정책들이 국무원이든 정부에서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준율 인하보다는 더 센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장은 오늘 시장보다 명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명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까 윈도드레싱 효과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은요. 미국발 QE3 정책 버냉키가 발표한 이유가 9월 14일 갭상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2주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위로는 못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갭을 메웠죠. 갭을 정확히 9월 26일, 27일 어제 엊그제 메운 차트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다시 그 갭을 메운 자리 위에서 시작을 해서 5일선을 일단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5일선 이제 기준선이 1991포인트인데요. 저는 이거 위에서 오늘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후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이든 뭐든 어쨌든 수급적으로 결국 받치지 않을까. 결국 삼성전자를 오늘 올리는 거는 지수를 뺄 마음은 일단 주체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5일선을 지켜내서 오늘 마감을 한다면은 결국엔 2주 동안 이 갭을 메운 자리, 결국엔 이 상승한 자리 2000선에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결국엔 추석 이후에 나올 거라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뭘 사야 되느냐?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철강, 정유업종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매력적인 투자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물론 지수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은 그들이 오르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충분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것은 결국에 중국에서 부양책이 도화선을 끊어서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 이제 경상수지가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업황이나 이익 펀더멘탈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금 GDP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유동성 랠리가 끝나게 될 무렵에는 주식시장이 거품을 안고 결국에는 많이 폭락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건 지금 생각할 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어쨌든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시고요. 어쨌든 그게 끝나는 거는 결국엔 내년은 좀 돼야지, 내년 한 3, 4월은 일단 지나야지,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6개월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연휴를 대비해서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를, 1,96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연휴를 앞두고 제한적인 등락을 말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정재훈 실장은 추석 연휴에 주식 보유 전략을 말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정유주, 박소영 대리 화학 LED, 정영우 팀장 운수 장비, 최희용 대리는 인터넷과 미디어, 정재훈 실장은 자동차 부품주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주 알파 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현재 시장은 강보합세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 대해서 일단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가 고점을 좀 형성을 해주고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포인트 부근들의 안착 테스트가 좀 금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착을 할지 안 할지 여부들은 기관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2000포인트 안착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추석 연휴는 주식을 보유하고 또 관심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를 꼽으셨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돌고 있는 부분들이 악재거리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주식을 팔고 가기보다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을 그냥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일단 추석 이후에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어닝 시즌은 좀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느 기업을 꼽으십니까? 예,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3분기 어닝 시즌을 겨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봤을 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과 자동차 섹터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뭐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소비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중소형 펀드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전날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 쪽에서도 성우하이텍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는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이 14,350원 0.7% 강보권역에서 일단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14,250원부터 13,8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1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3,200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을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웅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웅진홀딩스와 급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일제히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건설업계에서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고 재정 부실이 확산되면서 은행업종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700만 명의 LTE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LTE 확산에 따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감히 매수를 할지 현금화를 해야 할지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웅진그룹주가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쇼크로 사흘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설업과 은행업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죠. 네, 시공능력 이제 38인 이제 극동건설이 9월 25일 만기 두란 150억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1차 부도를 했고 9월 26일 날 이제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를 맞으면서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모회사인 웅진홀딩스 또한 극동건설과 함께 이제 법정 관리를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영향이 이제 어떻게 업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건설
산업입니다. 건설업종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언더웨이트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인데요. 최근 해외 시장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로 국내 부분의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3, 4분기 실적 역시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을 결제하지 못한 시공능력 38위의 극동건설과 그리고 극동건설의 PF 관련 연대보증 금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5,825억 원에 이르는 웅진홀딩스가 동시에 법정 관리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만기 도래는 PF 금액이 1,930억 원에 이르는 등 단기적인 자금 부담이 이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같은 영향들이 건설업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생되는 것 중 하나가 최근 약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 그룹사들의 채권 가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직격탄을 좀 더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자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에도 역시 좀 부정적인 전망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당금 부담 규모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은행 업종 주가의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극동건설 관련 극동건설 관련 예상 충당금 부담은 이제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을 순서로 각각 500억 원, 그리고 440억 원, 250억 원, 150억 원입니다. 이는 연간 세전이익 대비 0.4%에서 1.6%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웅진홀딩스 관련 익스포저는 우리금융 기준 1,950억 원, 그리고 하나금융 기준 699억 원, 그리고 신한지주 150억 원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연간 이익 규모 대비 충당금 부담이 이제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업종 내 연쇄도산 우려는 은행업종 주가 센티멘트에 부정적입니다. 최근 은행업종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12개월 포워드 기준 0.6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행업종 주가는 이미 각종 부정적인 뉴스 플로어나 우려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저평가인 상태로 이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봐도 되겠지만은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종에 대한 뉴스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ING생명인수라는 총매제를 보유한 KB금융을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본다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을 이제 탑픽으로 이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은행업종이 저평가돼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은행업종과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관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 정도고 이 종목들을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관심을 가져둘 만하다라고 좀 봐야 된다. 이 정도 시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진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웅진에너지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또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웅진홀딩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10월 2일 웅진코의 매각이 완료되면 회수할 예정이던 웅진홀딩스에 대한 대역은 280억 원의 단기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 부채가 600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80억 원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12년 내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태양전지 시장 회복 지연으로 영업현금 유입이 감소 또는 유출될 경우 2013년 유동성 위험이 있을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경영권의 낮은 안정성은 인곤리 웨이퍼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도 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홀딩스에 대한 의견은 일단 좀 관망세 정도로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싶은데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좀 하나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웅진홀딩스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극동건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웅진홀딩스의 기업 존속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내 채권을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장내 채권에서 웅진홀딩스 관련, 웅진에너지 관련 채권들에 대한 매수 관심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7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LTE 확산에 따른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봐 주시죠. 네, SK를 이번에 NDR을 했었는데요. 그 네. NDR에 대한 이제 후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앵커님 말씀대로 LTE 확산과 기업 가치가 좀 변화하고 있다가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최근 SK텔레콤과 해외 NDR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 사항은 최근 LTE 도입 현황 및 최근 경쟁 강도 그리고 규제 관련 우려 사항 등이었습니다. NDR이 애플의 아이폰 5 신규 출시 일자와 맞물렸던 만큼 단말기난에서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회사 투자 전략과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활용 방안 등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해외 투자가들은 국내 통신사의 최근 높은 경쟁 강도에 다소 우려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LTE 비중 확대에 따른 ARPU 상승과 그리고 장기적인 마케팅 경쟁 완화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현금 흐름이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K 플래닛 또한 오픈마켓 그리고 플랫폼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에 따른 높은 관심을 또 보였고요. 그리고 LTE 투자 및 운영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은 연말까지 700만 명의 LTE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LTE 비중을 2014년 말 전체 가입자의 60%까지 확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LTE 가입자의 높은 ARPU를 고려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ARPU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캐펙스는 2.3조 원 안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 따른 보조금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LTE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동 서비스가 8에서 10년간 대체되지 않을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 구도가 향후 10년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시장은 장기적인 균형 상태로 찾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SK텔레콤은 현재의 마켓 리더십을 지켜나가면서 목표를 하고 있고 이 또한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연휴를 앞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주식을 팔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그냥 지금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 과감히 이제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팔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만한 신호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딱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 대응법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연휴 전 단기 변동성 확대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을 둘러싼 유럽발 이슈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좀 불거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가 글로벌 유동성 공급 조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27일 저녁에 나올 스페인의 예산안 확정과 그리고 은행권 재무 건전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IT,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글로벌 펀드의 국내 증시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추석 이전에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글로벌 유동성을 감안하면 과거의 패턴과 달리 추석 이후에도 기간 조정 이상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추석이 지나면 추석이 지나면 바로 10월 증시가 시작된다는 점도 추석 전 매수 의견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이후 10월 증시는 평균 0.81% 정도 하락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1.6% 정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더라도 코스피 1960에서 1970선은 기술적 측면은 물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코스피가 장중 1980선을 밑돌면은 연기금 등에서도 대기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됐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으로 27일 저녁에 발표되는 스페인의 예산안 확정과 그리고 은행권 재무 건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연휴 직전 거래일 사둘지 말지를 이제 평가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유럽 연합이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IT, 자동차 등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소재주 역시 단기적으로 뛸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반응이 차가울 경우에는 무디스의 스페인 그리고 신용 등급 변경 가능성으로 단기 조정이 유발될 수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을 현금한 후 연휴에 대응하시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 지난 밤에 스페인 예산안 확정과 은행권 재무 건전성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오히려 좀 종목별로 비중 확대 의견들을 조금 비중 확대 의견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들은 일단 지수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자동차 등의 대형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조금 더 양호할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증시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증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증시 강한 상승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전일 기준으로 봤을 경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 상승한 2056.32포인트의 장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에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오늘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이러한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양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었는데요. 지금 2000선을 밑도는 모습을 20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기자회견을 열 거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과연 이번 기자회견에서 IPO 공개를 미루겠다는 언급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기 불양을 위한 정책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일 증시에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증시에 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증시의 움직임 20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낙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2000선이 무너지기보다는 200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의 고문은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이 진퇴양난에 부딪혔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금 미 연준에서 QE3 조치를 나타내면서 신흥시장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중국 정책이 유동성을 급격히 완화시켰을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 언급 또한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8월 물류업계의 성장은 좀 둔화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물류업종의 약세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 중국 중추절로 연휴인 만큼 시장에서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의 움직임을 보았을 경우 증시에서의 움직임이 결국 어떤 호재만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져 있던 만큼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있을 정책들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증시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적으로 행보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호재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을 우성재 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전장을 정리하고 또 오후장에 대비를 해봐야죠.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QE3 회의론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장은 QE3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였었죠. 단숨에 2000선 돌파하면서 예전 정고점인 2200, 2300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흐르면서 지금 뭐 2000선 이하에서 또 2000선 위에서 2000선을 놓두고 좀 공방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QE3에 대한 회의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QE3 과연 우리 증시에 그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어제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QE3가 급하게 우리 시장에서 약발을 발휘하기엔 지금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QE3 1,2를 발표했을 당시보다는 지금 지수가,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좀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유동성들이 전부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를 단기에 이제 예견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하락밖에는 달러와 약세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연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뭐 시장은 조금씩 하락은 하긴 했지만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왜 강물이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QEC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차후 순서에서 이제 오늘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실 점이 아마도 외인이 언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 QEC를 발표 후 강한 매수 한 번 이후로는 마땅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간간히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매수 역시도 상당히 소폭의 매수고요. 매도 역시도 상당히 소폭의 매도로 그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이 움직일 것인가, 과연 이 상태로 또 돈을 뺄 것인가, 이런 쪽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키로는 돈에 풀린다는 유동성 효과는 시장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분명히 효과는 발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을 놔두고서 외인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9월달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장이 좀 약세 시기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전통적으로 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9월을 마감하는 오늘 일단 이렇게 좀 답답하고 지루한 움직임은 오늘까지로 예상이 되고요. 추석 이후로는 좀 새로운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추석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추석 이후에는 일단 기간의 펀드 환매와 그다음에 또 펀드 환매 원인이 됐었던 고점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는 이제 추석 연휴, 그다음에 중국의 중추절 같이 시장이 쉴 수 있다는 부분, 쉬는 동안에 일단은 좀 위험을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9월 마감하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의 상승이긴 하지만 소폭의 상승에도 전 종목이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점은 대장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9월 한 달은 대장주 없이 시장 전체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대장주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대장주는 일단 실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좀 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좀 포트를 채워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화학주들을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화학주 역시도 좀 관심 구간에 놓고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5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 이제 언급해드렸던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3분기 실적 최강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 54.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조 원 넘어섭니다. 분기로 7.74조 원을 기록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한 실적입니다. 지금 PC D램 가격 급락 및 애플과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실적을 낸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보이시고요. 지금 갤럭시 S3는 누적 판매량이 2천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IM 사업부만에서만 5.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PC D램 가격이 빠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윈도우 8 출시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수요가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 주가가 비싸 보이도록 주목할 시점이고요. 매수가는 13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7만 원, 손절가는 127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채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들르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들 있습니다.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